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22일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옛날에 썼던 글들이 올라오는데 오늘도 2017년 12월 22일 날 썼던 글이 올라왔어요. 이날의 글은 제가 그전에도 소개를 했었고, 그런데 사실 2017년 12월 21일 날 재판에 들어갔을 때 이날은 저한테 굉장히 아쉬운 그런 날이에요. 2017년 12월 20일 거의 삼성 재판에서 마지막 무렵에 돼서 최수원 씨가 증인으로 나왔었고, 21일 날 대통령 재판, 물론 뭐 대통령이 안 나오시고 하니까 대통령 재판이라고 해도 오는 사람이 거의 없죠. 제가 그래서 뭐 하루에 어떤 경우에는 김기춘 실장, 우병우 수석, 대통령 재판 세 군데를 막 뛰어다니기도 했고, 또 중간에 어떤 때는 롯데 재판에도 뛰어다니기도 했고, 그렇게 재판을 뭐 덤성덤성이긴 하지만은 재판에 또 열심히 다녔던 날인데, 이날은 제가 김세훈한테 쫓겨난 날이잖아요. 그래서 아쉬움도 크고 후회도 큰 그런 날입니다. 네, 그래서 2017년 12월 21일 날 올려진 글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대통령 재판 방청. 어제 최수원 씨가 증인으로 나온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재판에서도 봤지만, 이건 뭐 죄를 밝히자는 것이 아니고 죄는 기정사실화하고 피고인이나 증인을 죄인시하는 재판장의 일이 악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제 뭐 삼성 재판에서도 봤지만은 삼성 변호인 측이나 검찰들이나 판사나 파기환송심에서 다툴 마음은 전혀 없고 준법 감시위 그거 확인하는 걸만 끝나는 거죠. 너무나 아쉬웠었죠. 오늘 대통령 재판에는 먼저 나온 사람은 전직 문체부 여직원으로 2016년 11월 1일 이후 국립극장 전시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검사들이 신문하고 국선 변호인 박승길 변호사가 신문을 했는데, 네, 박승길 변호사하고 그때 또 남자 변호사 권태섭 변호사였을 거예요. 그리고 또 30대 또 여자 변호사가 나오는데, 이 세 분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변론을 했었고, 이 세 분들은 여전히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도 나왔던 변호인들이에요. 예, 뭐 아쉽게도 뭐 우정찬 기자하고 조금 내통을 했으면, 대화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저희는 좀 안타깝기는 하죠. 며칠 전에 제가 대법원 사이트를 뒤지다가 봤더니 박성길 변호사가 중앙법원에서 우수 국선 변호인으로 뽑혔더라고요. 3명 뽑혔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뽑혔더라고요. 네, 이분이 신문을 했는데 2017년 10월 16일 대통령께서 재판 거부할 때 말씀하신 것을 읽어주면서 대통령님의 이 말을 들어봤냐고 아주 감성있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 읽어주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읽어줬는데 마침 또 제가 이걸 저장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구속되어 주 4일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이때의 한 사람에 대한 믿음? 믿었던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3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여러 재판을 본 그런 결과로 보면 대통령이 믿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은 뭐 이거 딱 그 한 사람을 믿었다 이게 아니고, 업무를 하면서 업무 성격상 믿기고 맡겼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안종범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업무를 믿고 맡겼는데 안종범을 이렇게 개판을
쳤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해 재판받는 걸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염려해 주시는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 그날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저는 롯데나 SK뿐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 이때 검찰들이 이거 가지고 추가 기소를 한 건데 실제로 여기에서 추가 기소한 거는 롯데가 아니고 SK예요. 네. 뭐 지금도 뭐 우정찬 기자 얘기들을 우정찬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언론에서 잘못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롯데는 빠지고 롯데는 아니고 롯데는 재판으로 계속했고 SK를 가지고 추가 기소를 한 거예요. SK뿐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기간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드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명예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겐 관용이 있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체부 직원은 대통령이 이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했고 박성길 변호사가 대통령 사건으로 마음고생이 많았겠다 하니 울먹하면서 없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머리가 길었고 아마 제가 기억하건대 이 친구가 아마 유학도 갔다 온 아주 똑똑한 여직원이었어요. 미르재단 설립의 허가를 빨리 하도록 해주었다고 작년 국회에 불려가고 특검들한테 조사받고 고생을 했나 봅니다. 똑똑하게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사실 이 직원이 얘기할 때도 물론 그 미르재단이 허가를 급하게 요구하고 해준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게 이상하다고 하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 특검들이 묻는 거는 그렇게 허가를 빨리 해주려고 너네가 양식도 보내주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직원은 대체로 뭐 법인 설립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상대방 쪽에서 계약서를 쓴다든가 할 때 모르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계약서 촉으로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네. 그랬는데 검사들은 이런 식으로 몰고 간 거예요. 증인으로 나온 사람 중 몇 안 되는 아주 소신있고 똑똑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뭐 대체로 증인으로 재판에 나오면 다들 많이 떨죠. 뭐 처음이고 하니까 뭐 물론 뭐 저도 재판에 많이 다니고 했고 뭐 저도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은 막상 상황이 바뀌면 저도 얼마나 떨지는 모르죠. 하여튼 그랬는데 이 여직원은 굉장히 침착하게 대답을 아주 똑똑하게 잘했던 여직원이었어요. 박 변호사가 대통령께서 문화융성 사업이 대통령의 4대 국정사업으로 사업의 과제로 대통령 재임시 이런 것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얘기되었던 대로 시행되었다면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좀 따뜻하게 신문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휴식시간 끝나고 우병우 수석 재판에 잠깐 갔다 오니 두 번째 증인 남자 공무원이 나왔는데 문체부 직원입니다. 이번에는 K스포츠 허가에 대해 검사들이 먼저 신문하고 있는데 답이 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신문이 있고 다시 검사들이 추가 신문을 하는데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설립에 그렇게 빨리 허가를 내주었겠냐는 등 계속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답을 받아내려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 검사 놈의 이름은 모르겠고 머리가 크고 안경 낀 놈인데 검사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윽박 지르고 아마도 여기 찾아보면 제가 어떤 검사인지는 알 수 있어요. 소리를 높여가며 신문하는데 이건 뭐 증인이 죄인입니까? 재판이 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을 왜 죄인처럼 몰아세우고 협박을 하고 그럽니까? 증인은 잘못 말하면 위증으로 잡아 넣으면서 왜 검사들은 거짓말합니까? 특검 검사보 이규철은 제2, 제3 타블렛 PC 가지고 기자들에게 흔들어 보였고 수시로 기자들에게 수사 브리핑을 해댔는데 허접한 인간들이 말한 것은 대단한 사실이냐 얼마나 많은 기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까? 두 번째 증인이 끝나고 재판 마치고 가는 것을 예상하고 증인이 나가는데 증인 들으라고 큰소리로 말해버렸습니다. 증인이 죄인입니까? 김세윤이 소리친 사람 일어서라고 했고 왜 그랬냐고 묻길래 검사가 증인을 죄인 다루듯 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냐고 해서 방청객이라고 했고 김세윤이 재판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다는 거 주절되고 그래서 재판을 방해했으니까 퇴출한다고 항구 퇴출한다고 그래서 쫓겨났었죠. 재판은 그대로 끝났고 사실 재판도 다 끝날 무렵이었었어요. 김세윤이도 재판 정리하고 나가면 되는 거였는데 악의적으로 한 거였었어요. 기자들은 2명 있었고 방청객은 저 포함 4명인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안 들어가면 이 재판장이 텅 비겠군요. 결코 우파들은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재판이 끝나고도 제가 복도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만일에 제대로 된 우파였다면 나와서 저를 위로를 해줬을 텐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평소에 만약 소리 지르다 감치 재판 받으면 검사와 기자들 다 있는 데서 저를 신문에 달라고 호기 있게 외치고 평소에 생각해 왔던 거 판사와 검사들에게 다 소리치겠다고 생각했는데 한심하게 한마디밖에 못하고 쫓겨났죠. 판사님, 재판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밝히는 장소이지 죄를 주려고 짜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나 판사가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인간애를 가지고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하고 대할 수는 없었습니까? 라는 말을 했어야 하는 건데 너무 아쉽습니다. 뭐 이런 거는 재판 내내 항상 느끼는 거였었죠. 이런 말을 인간애를 가지고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하고 대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을 했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어떤 분도 그 재판에서 나와서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도 그 100년 전쟁에 증인으로 나오신 그 연세대 오 교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네요. 며칠 전 화요일에는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이 재판이 끝나고 판사에게 판사님 질문 있습니다 라고 했다가 소송 관계인이 아니니 질문 받아줄 수 없다고 하고 판사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김세윤이는 재판 다 끝날 무렵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주의만 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악의적으로 한 거죠. 제가 그 100년 전쟁 재판을 했던 그 판사 또 전병헌 재판했던 판사 그 판사한테도 이 사람이 하여튼 대머리 까진 이 판사가 여러 개 재판했는데 이 재판 어디에서도 제가 한번 그랬어요. 그때는 판사가 재판이 끝나고 나서 바로 나가질 않고 좀 여유를 부리길래 저도 좀 여유 있게 했죠. 판사님 제가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판사님 증인이 죄인이에요? 제가 그때 이제 부드럽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판사도 이 판사가 사실 마음이 좀 좋아요. 그래서 어떤 증인인지에 따라서 다르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멍청해갖고 사실 또 피고인이 증인으로 되는 수도 있고 뭐 피의자 이런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순수하게 아주 증언만 하기 위한 또 증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판사한테 제가 이렇게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물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판사가 묻는 데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하여튼 박 대통령 관련 재판에 보면 전부 다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을 검사들이 저들하고 자기네가 조사했을 때하고 말이 다르면 전부 다 이런 식이었었어요. 증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위협을 하고 억압을 하고 이런 분위기였었죠. 제일 최악이 뭐 물론 이 경우도 최악이 있었고 최순실 재판에 그 이대 학사 관련으로 들어갔을 때 이대 교수들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그때 진짜 검사들이 발광 지랄을 했었죠. 하여튼 이랬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이날 재판은 정말 아쉬움 그 자체였었죠. 조금 더 현명하게 하든가 아니면은 김세현한테 더 쏘아줬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지난번 우종찬 기자 재판 때 증인으로 나왔었는데 그때 선거 기간 중이라 가지 못해서 김세현을 쏘아보지를 못했었네요. 정말 아쉽죠. 그때 갔었으면은 정말 김세훈한테 따라가서 한바탕 했을 게 아마 확실히 했었습니다. 참 아쉽죠. 뭐 박 대통령 재판 끝나고 나서 수원으로 쫓겨갔는지 피신을 갔는지 도망을 갔는지 모르지만은 김세훈은 편하게 살지는 못할 겁니다. 왜? 우리가 생생하게 그 재판 기록을 봤으니까요. 감사합니다.